대표실을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 홍준표 대표께서 도착하시는 대로 바로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아시다시피 홍준표 대표의 기자회견문 발표 후에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주시면 홍준표 대표께서 직접 지명을 하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소속사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많은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질문은 한 언론사에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다양한 통신, 방송, 또 지면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적절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통제 절대 아닙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펌프인가? 저거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희망의 문전 새해가 반갑습니다. 새해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큰 축복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물길이 크게 바뀌는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낡은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원인과 과정, 결과를 떠나 모든 것이 역사의 진보를 바라는 국민들의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지난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드린 실망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반성하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새해 저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고 혁신 또 혁신하여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라셨던 그런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고 뒤집히고 있지만 처음 기대와는 달리 이건 아닌데 라는 의구심이 국민 여러분들 사이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체제로 한국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을 넘어가는 나라인 30, 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식민지 지배와 분단, 동족 상잔의 전쟁을 모두 경험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단 6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고 어느 나라도 성취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위대한 기적은 자유인들의 공화국을 건설한 선대 독립운동가들의 해안과 확립된 자유 아래 모든 국민과 기업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좌파 국가 사회주의 실험으로 경제가 뒷걸음질 치면서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닥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 역주행 경제, 급격한 인구 감소라는 3대 불안이 한국 사회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보가 그야말로 벼랑의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폭풍 속의 촛불 안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은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미국을 등지고 북한 김정은의 손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잠수함을 부산에 기항시키려는 트럼프 정부의 동맹 강화 조치도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봐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중국 3불 약속으로 우리 국방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정보기관의 손발을 잘라 허수아비로 만들고 졸속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여 안보의 골격까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완료가 상격을 앞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김정은의 시간 벌기용 위장평화공세와 정치쇼에 끌려다니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를 내주며 평화를 구걸하던 영국 체인벨린 내각의 가짜 안보와 같은 그런 정책입니다. 이렇게라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바와 같이 전술핵 재배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깨는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의 강력한 일시적 핵균형을 이루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앞당기는 가장 첩경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키는 궁극의 길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능력을 무력화하고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려는 이 정부의 종북적 작태 역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좌파의 소득 재분배론에 불과한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기반마저 허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앞다퉈 법인세를 내리는데 대한민국만 법인세를 올려서 미국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존 강성노조에 휘둘려 노동시장도 더욱 경직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깨끗한 안정된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 발전소를 감축해서 국가산업 전반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도 속속 유턴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과 탈출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미 남미와 남유럽의 여러 나라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좌파 포퓰리즘 복지 정책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표를 얻기 위한 무상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남발하면서 5년 정권이
50년 국가경제의 뿌리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무상복지가 정말 공짜라고 믿으십니까? 땀 흘려 일한 국민들의 지갑에서 세금을 훔쳐서는 도둑복지이며 빚을 내서 다음 세대에게 세금 폭탄을 떠는 길은 외상복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자본시장 개혁이라는 3대 경제혁신의 톱니바퀴를 정교하게 맞추어서 하루속히 성장의 궤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산업 가운데 첨단산업과 결합시켜 살릴 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산업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우리 금융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노동요연성 없이는 혁신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노동개혁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분야 3대 혁신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럽에 병행했던 독일을 구해낸 하르츠 개혁을 모델로 하여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현실에 맞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형 하르츠 개혁, 노동개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이 정권의 복지 포퓰리즘도 막아내겠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 역시 서민복지 확대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국민들에게까지 돈을 뿌려서 표를 사는 잘못된 포퓰리즘 복지 정책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남미의 자원부국 베네수엘라, 남유럽의 부국이었던 그리스가 왜 오늘과 같은 처지가 됐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필요한 국민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의 원칙을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보육수당, 자녀소득공제, 근로장려세제 등 재반수당과 세제 혜택을 재설계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겠습니다.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적 지원을 시행해서 꼭 필요한 국민에게 충분히 지원이 돌아가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무려 1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결혼율과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부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은 물론 취업과 창업, 거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범정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참 먼저 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은 인구 1억을 지키자는 의미의 1억 총활약 담당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른 만큼 당 차원에서 인구전담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보, 경제, 인구의 3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상황인식과 정책 기조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철진한 좌파 국가사회주의와 추사파칙 사고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자유한국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당으로서의 혁신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소홀했던 보수 정권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민생을 온 정책의 최우선에 두는 따뜻한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 민생 정책으로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좀 됐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실제로
형편이 나아지신 분은 보셨습니까? 청년 실업률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악화 일로에 있고 많은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민을 가장 어렵게 하고 청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최저임금을 16.4%나 일시에 졸속적으로 인상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반서민, 반청년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미 서민 중에 서민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청년들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져 가고 있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바로잡겠습니다. 자영업자와 기업의 부담은 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산업법인 조정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 프리존 정책을 비롯한 규제 완화 법안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있는 서비스 산업 특별법도 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고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시에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정시 축소, 사고고시 폐지,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등과 같은 기회의 사다리를 끊는 이 정권의 정책들을 막아내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의 좌파 국가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땀 흘려 노력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빼앗아 전국 방침위한 명목으로 남북 단일팀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 산물입니다. 10년 가까이 많은 강원도민과 국민들이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했는데 한마디 국민적 논의도 없이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열고 태극기도 예국가도 없는 올림픽 경기를 만드는 것 역시 국가가 정했으니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국가주의의 결과물입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강압적인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빚더미에 앉혀놓은 것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교조적 국가주의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유를 확대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푼돈이나 나눠주고 세금으로 공무원이나 늘리는 방식 또한 좌파 국가 사회주의에 종속된 포퓰리즘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 좌파 국가주의가 주도하는 정권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군 일에 가장 스펙이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창의와 역량이 뛰어난 세대들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누구보다 큰 자긍심을 품고 살면서도 어느 세대보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좌파 국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의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온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병사, 온곡고초를 이겨내고 이 땅에 오는 북한 이탈 주민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에 오는 까닭은 바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동시에 체제경쟁에서 서방이 완성을 거둔 것도 자유라는 강력한 발전 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개헌 실험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만 넣겠다는 것이 이 정권과 좌파학자들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점에서 보듯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북한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들은 단지 정권 교체를 명령한 것뿐인데 이들은 체제 교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만든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졸속적으로 지방선거에 얹혀서 투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통장들을 동원해서 개헌 서명을 받는 관제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개헌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방선거 동시투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 개헌안을 곧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연내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6.13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주에 맞서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면 이 정권은 좌파 폭주를 넘어서 좌파 광풍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아직 이 정권의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에 머물러 있는 것도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실현을 말리고 좌파 핵심 세력들에 맞서온 국가공권력의 고유 기능을 해체하며 그들이 바라는 체제로 이 나라를 바꿔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저희 자유한국당이 모자라고 잘못했던 일들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는 실망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과거의 적폐청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정말 필요한 혁신적인 지방정책들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다음 세대가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십시다. 2002년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사강신화를 만들어냈던 그 붉은 악마의 호두로 다시 무장을 하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크게 일으키도록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언론인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홍준표 대표께서 직접 지명하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가져드리겠습니다. 이하시면 홍준표 대표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앞에 분들이 조금 그만 찍어서 질의응답이 잘 안 돼요. 자, 좀 비켜주세요. 예. 어디에 누군지 말씀하시죠. 육성으로 해요. 예. 육성으로. 네, CBS 이동주 기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어제 통합신당 쪽에서 합당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군 가지고 좀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인맥난을 좀 겪고 있다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혹시 지방선거 때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 혹시 후보군이 있다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없다면 후보 단일화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생각으로 선거를 합니다. 민의 정당과는 연대가 없습니다. 자. 그 3등, 4등 합쳐서 7등, 2등 한다고 하는데 선거는 2등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1등 하려고 하는 거예요. 3등, 4등 합치면 7등입니다. 자, 기대하세요. 네, 연합뉴스 이슬입니다. 지방선거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일단 가장 관심 높은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홍정무 부회장이 일단은 보류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계속 우리 당에서는 설득을 하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설득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후보군을 생각해 놓은 분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에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은 원오브 된 길이 없으면 나 갑니다. 카메라 뒤쪽에서 지금 네. 계속 안 보여요. 강민경 기자. 네. 강민경 기자. 네, 연합뉴스 TV 강민경입니다. 연합뉴스 방금 했는데. 연합뉴스 TV입니다. 아, TV. 네. 예, 예. 계속 지방선거 얘기 나와서 추가로 여쭤보는데요.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6석 지방선거 계속 확보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인재 영입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6석은 여전히 유효하신지 그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6석은 마지노고 17군데 광역단체를 돌아보니까 더 할 수도 있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박종필 기자입니다. 일단은 지금 대표님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김부겸 장관의 대항마로 지금 한국당에서 좀 출중한 사람 녹아냈다 보니까 현직시장 외에 또 대표님이 또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 대표님께서 직접 광역시장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지금 조직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또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또 선거를 치러야 되다 보니까 또 지금 조직 정비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시장은 내어줘도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대구시장을 내어주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 문제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줄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 민주당의 모 장관이 출마 여부 갖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3월 13일이 공직사태 마지막 시한입니다. 공직사태 마지막 시한까지 지켜보고 우리 후보를 결정을 할 겁니다.
대구는 유승민 의원이 준동을 하고 있고 또 극소수인 하나 조원진 의원도 준동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도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가 예년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월 13일 이후에 특단의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이번 광역단체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선거를 총괄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당대표를 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언론에서는 방금 한경의 박종필 기자님 질문인데 더 이상 그 질문 이제 하지 마세요. 뉴시스 정민아 기자입니다. 그 당내 문제관 때문에 현역 의원들도 탈출해서 전략적으로 내보내실 생각이 있는지나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셨는데 그 올림픽 개막식이나 경기를 뭐 참가하실 전전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야당이다 보니까 들어오실 분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당 후보가 될 만한 분들에 대한 내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사천에 무소속으로 있던 사천시장이 입당하자마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장개들 내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후보자들을 내사 수사를 하고 있어요. 또 유력 후보도 들어올 만한 후보도 주저하고 의사표명을 못하는 것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입당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세무조사나 수사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인재난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역의원 차출은 본인이 스스로 나오지 않는 한 현역의원 차출은 하지 않습니다. 현역의원 차출을 안 하더라도 외부에서도 선거에 이길 만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현재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림픽. 네, 올림픽 문제는 내 인천대에 가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올림픽은 DJ 노무현 시절에 2번에 걸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평창올림픽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유치 직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주도를 해서 KTX 강릉 가는 것도 단선을 복선으로 만들었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우리가 다 했습니다. 저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다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들고 나타나서 그 숟가락조차도 푸겨주고 있어. 나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남북대화 때 국민들이 감동의 감흥을 느꼈지만 지금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고 감흥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북한 여성이 내려왔는데 밥을 뭐 먹냐? 그게 기사가 되고 또 가지고 온 핸드백이 얼마짜리냐? 그게 또 방송의 소재가 되고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참 할 일도 저렇게 없나? 한국 언론이라는 사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게 북의 최대 선전장이지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 평창올림픽입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나중에 북의 핵의 완성을 도와주는 시간이 된다면 이 정권은 역사의 죄인이 될 거예요. 네. 또 질문. 미디어 오늘의 정민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도 뭐 기자분한테 뭐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 전에도 뭐 KNN이나 SBS 관련해가지고 언론과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예, BBS의 최선호 기자라고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유해에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이 국회를 다녀간 이후에 그 사태가 어느 정도 봉합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당과 이렇게 단합된 적이 없었다. 사사건건 양측이 반대만 하다가 놀라울 정도로 입을 맞추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대표님께서도 연초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장 변함 없으신지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 공개하기에는 국익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파적 이익보다는 우리는 국익 우선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폭로하는 형태의 접근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의 이도영 기자라고 하는데 당내 문제 하나, 당 외부 문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주머니에 손을 빼고. 그럴게요. 당내 문제는 좀 지금 대구 북구를 가셨잖아요. 그 관련해서 뭐 김태형 최고위원이나 다른 분들께서 뭐 셀프 공천이다 또는 뭐 꽃길만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고요. 당외 무슨 그게 당내 문제고 또 당외 문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좀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당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비판을 하긴 했는데 또 대표님께서는 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스탠스를 지금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북구을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대구 시장 선거에 내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가 혼조입니다. 내가 북구을에 당협위원장을 맡은 것은 지방선거용입니다.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대구를 이끌어갈 만한 후배 영입하고 나는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당협위원장이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선거 추천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차기 공천의 우선권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추천권은 북구는 정태욱 북구갑위원장이 정권을 행사할 겁니다. 나는 관여치 않습니다. 두 번째, 총선 출마는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면 다음에 그 비판하는 사람은 출마하려면 자기 고향 버리고 서울 강북으로 오십시오. 내 강북으로 차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이제 따뜻한 고향 버리고 서울 강북으로 차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MB 수사에 대한 스탠스는 MB는 우리 당을 탈당한 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당에서 출당시킨 분입니다. 우리 당 출신 두 분이 전직 대통령입니다. 만약 MB 수사에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도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합니다. 둘 다 똑같이 당 차원에서 대응은 없습니다.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은 동등하게 대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표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형님하고 가던 사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 차원의 대응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의원들이 경찰총장실로 집단 항의를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당 차원의 대응. 내가 그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탄핵에 대한 반성도 오늘 서두에 시작하면서 바로 했습니다. 탄핵이 정치적으로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현재의 사법적인 탄핵 절차는 잘못됐다고 내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때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돌이킬 수가 없는 탄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탄핵에 대한 우리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요 기자분, 여자 기자분, 그건 어디지? 아까 전환점이 올 거라고 하셨는데 그 전환점의 계기가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 평소 5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이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검찰개혁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난 대선 시절에 정책 공약으로 가장 처음 내놓은 것이 검찰개혁이었고 당시에는 개헌을 통해 경찰에 독자 영장 청구권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반대하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장제원 사개특위 간사는 경찰에는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당시 공약을 뒤집겠다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디라고 그랬죠? 한결의 정의견입니다. 응? 한결의 정의견. 네. 전환점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전환점은 옵니다. 어느 매체에서는 자기 체면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폄하하기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여의도판에서 선거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가 홍준표입니다. 큰 선거를 많이 해봤어요. 작은 선거도 많이 해봤어요. 선거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경랑 속에 있습니다. 경랑 속에 있습니다. 절대 이 정부 지지가 지금처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내가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국정여론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100억이 넘을 거예요. 국정여론조사를 맡은 업체는
일반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전부 관제 여론조사. 그거 안 해줬으면 합니다. 자기들은 국정 여론조사만 맡아도 일반 여론조사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돈 앉아서 벌 수 있어요. 이 정부의 국정 여론조사를 맡은 업체들은 일반 여론조사 해가지고 국민들 상대로 기만과 술수로 조사 결과 발표 안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취재해 보시죠. 내 말이 거짓인가? 자, 또 MB 수사 검찰개혁이죠. 검찰개혁은 우리가 일관되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일본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검찰과 경찰입니다. 그런데 일본 검찰과 경찰이 왜 일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 그것은 사실상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감시체제입니다. 검찰이 경찰 감시하고 경찰이 검찰 감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정을 저지를 수 없어요. 서로가 잘못된 청구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검찰에 집중이 되면 문제가 큽니다. 그럼 공수처를 만든다. 공수처는 민변검찰청이라고 했습니다. 민변 사람 동원해가지고 새로운 검찰청을 자기들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공수처가 잘못하면 공수처 위에 공공공수처를 또 만듭니까? 새로운 검찰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검찰개혁의 상징인 양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공수처를 가진 나라가 아프리카에도 없습니다.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상한 논리로 그걸 검찰개혁으로 호도하는 거. 난 검찰권 독점적인 권한 주는 거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현재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개헌 시에 경찰한테 직접 영장 청구권을 주는 것이 그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그게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입니다. 예, 또, 예. 저 국제신문 정옥대 기자인데요. 예. 아, 됐어. 다 돌려. 대표님께서 맨날 가면 지역에 가서 들으시는 얘기 말씀이시지만은 그 부산시장 뭐 지금 그대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가시는 건지 아니면 경남지사는 또 여러 사람이 불출마한다고 하시는데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방안이라든지 제가 경선을 이야기한 것은 TK 지역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TK 지역은 시장이나 경북도지사 될 분들이 줄지어 출마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경선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부산시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한 일이 없습니다. 경선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1, 2%, 2, 3% 안 되는 후보자가 나와서 경선 요구한다고 해서 경선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경선이 되려면 흥행이 돼야 돼요. 의미 없는 경선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흥행이 됩니까? 그래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의미 없는 경선은 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당의 일관된 방침일 뿐만 아니라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되더라도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합니다. 경선에 누구나 나갈 당원이라면 자격은 있죠. 근데 컷오프라는 게 괜히 있습니까? 경선을 붙이려면 팽팽해야죠.
아예 경쟁의 대상이 안 되는데 1, 2%, 2, 3% 가지고 부산시장 하겠다. 그거는 경선을 붙이면 유력 후보를 상처를 주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선은 하지 않겠다는 게 그거는 당의 기본 방침이고 우리가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도리가 없습니다. 경선 요구하는 건 자유지만 요구하기 이전에 본인의 경쟁력을 최소한 시민 지지의 10% 이상을 올려라. 그래야지 경선은 할 자격이 생깁니다. 경남지사 사람 있습니다. 대표님, 내부 진동을 막기 위해서 니도 한번 나가봐라. 안 나간다. 니도 한번 나가봐라. 안 나간다. 하나하나 정리를 냈습니다. 누구나 자유한국당 당원이면 지사 출마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 경선하고 경선 붙여주는 것은 그건 절대 아니다.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전략공천도 할 수 있고 경선도 할 수 있다. 네. 마이크 없이 질문. 예. 대표님 어디 오늘 한국당이랑 같은 색깔 입고 왔는데 좀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 오마이뉴스 기자 유성혜라고 하는데요. 오마이뉴스도 우리 출입하나?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네. 아까 그 평양 올림픽에 대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약간 이게 일본 극우 정치인의 말과 똑같다고 해서 논란이 됐고요. 이런 문제 제기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가지고 뭐 7만 명 넘게 서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 제1야당의 논리가 일본 극우 정치인의 논리와 같다는 부분 그런 지적을 이제 민주당에서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 생각은 자기 개인 생각이 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양 올림픽하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건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을 인용했겠죠. 그리고 IOC에 서한 보낸 거 그거는 개인으로서 한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본인이 한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은 나경원 의원한테 가서 하십시오. 나는 본인의 입장을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본 극우 정치인의 논리와 똑같다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의견이 같을 수가 있죠. 그건 일본 정치인하고 보수 정치인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의견이 같다고 해서 그게 같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견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까? 또 같으면 또 안 되는 겁니까? 자, 이어서. 네, 문화일보 이은지입니다. 방금도 약간 말씀을 좀 세게 해주셨는데 평소에 대표님이 약간 막말 논란에 많이 입장이셨잖아요. 뭐 바퀴벌레니 뭐 페이스북 통해서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자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조금 말씀을 순화하실 생각이나 그런 막말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퀴벌레가 막말이 아닙니다. 막말한 사례를 내 이야기해 주면 내가 대답할게요. 내가 막말한 거 어떤 게 막말입니까? 또 이야기해 보세요. 많아가지고가 아니고 그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말을 갖다가 가장 아픈 말은 팩트입니다. 상대방이 가장 가슴에 상처받는 것은 팩트입니다. 허위로 이야기를 하면 절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 막말이라고 하죠. 그게 철부지들은 막말로 보이는 거죠. 자, 또. 대표님 안녕하세요. SBS 이세영 기자라고 합니다. 회견 중에 들어온 소식이어서 좀 안 돼요. 그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 자택을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당 차원에서는 대응은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 나이가 80입니다. 징역 살고 나왔고 또 저축은행 사건으로
1년 3개월을 또 받았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나이 80대 노인을 징역 한 번 살렸고 또 1년 3개월 받아가지고 지금 대법원인가 재판대 이중일 거예요. 거기에 또 압수수색해가지고 한 일이 있다면 그건 국민이 판단하는 문제겠죠. 예. 예. 질문하면 될까요? 아까 했잖아. 예,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팩트 이원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막말과 관련해서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지난주 제가 서울시당 그 행사장에 갔었는데 조국인지 타국인지 사법시험 못 붙은 한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팩트가 아닌 걸로 많이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사법시험 응시했냐 안 했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통과하지 못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본인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본인의 자유지만 내가 그 시비 나올 것 같아서 용어를 사법시험 떨어졌다는 말 한 일이 없습니다. 사법시험 통과하지 못한 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시비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사법시험 통과하지 못한 한풀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 나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건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팩트 문제가 아니죠. 자, 이쯤 합시다. 네? 아니, 그거는 두 번째 하는데, 아이, 그쯤 합시다. 내가 그 문재인 대통령처럼 답변 써주는 프롬프트도 없어요. 문 대통령 보니까 지 앉아가지고 기자들 물으면 답변이 실시간으로 프롬프트로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내 혼자 답변해야 되니까, 예. 우리 추미애 대표는 지방선 프레임을 대선대 소환 세력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대표님은 프레임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고 내가 봤어요. 이 헌법은 87년 체제의 산물입니다. 자기들이 영화 보고 울었다는 87년 체제의 민주화 헌법입니다. 그런데 민주화 헌법은 호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87년대 어땠습니까? 개헌 세력, 호언 세력 그 프레임은 전두환 체제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프레임이었어. 근데 그 프레임을 자기들이 신앙처럼 받드는 87년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 내가 그 발언 보고 참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뿌리도 망각하고 저렇게 발언을 하시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프레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연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멜경 정성입니다. 지금 지방 분권형 개헌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원포인트 개헌안이라고 해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그 지방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는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같은 당인 김관영 경북도지사도 천만인 개헌 선언 운동을 하면서 그게 관계개혁이지. 자, 그 이야기를 하죠. 지금 헌법을 기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개헌을 안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만 개정하면 지방분권이 완성이 됩니다. 당장 내 말이 거짓인가 헌법을 보십시오. 그러면 지방분권의 가장 큰 요체가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내 조직을 내 마음대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0으로
꽉 막아놓고 있어. 필요한 부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요. 한시적으로 만약 구간화를 개설하려고 한다. 그럼 그걸 행안부 승인을 받아갖고 한시적으로 1년, 2년 개설하고 없어져요. 지금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분권이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러면 법률만 개정하면 돼요. 그럼 자치조직권은 행안부 0을 개정하면 돼요. 자치조직권은 행안부 0을 개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치재정권의 문제. 돈이 있어야 지방분권이에요. 지금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2대8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수가 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정기국회 때 모든 광역단체장들이 여의도 갖고 예산 업소를 합니다. 정부에 업소를 합니다. 말하자면 돈 가지고 주종관계를 맺어놨어요. 이 자치재정권입니다. 자치재정권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만 바꿔주면 정부에서 법률 개정해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어요. 4대 6으로만 바꿔줘도 광역단체장들이 예산을 업소하러 안 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왜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90%에 이릅니다.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 없는 부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되면 야당이 되나 여당이 되나 정부에 청와대에 맞대놓고 대들어도 재정이 충분하니까 규제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 개헌, 그거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짓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만 확보해주면 지방분권은 완성이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이 거짓이면 기자분들 전부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정도 합시다. 아니, 난 프롬프트도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네, 안녕하세요. 전 뒷생뉴스 강재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안보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전에 연설문에서 전술핵 재배치 네. 다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이전 그런 방향이나 그 전략 구성하고 좀 다른 건지 궁금하고요. 그 아시다시피 한국당이 추진했던 그 백악관 그 서명 운동도 거의 폐지 상태고 국내에서 했던 서명 운동도 좀 흐지부지한데 이전과 다른 구상을 갖고 계시면 좀 어떤 건지 좀 설명 백악관 부탁드립니다. 서명 운동은 그 서명 절차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민들한테 충분히 알리지 못해서 서명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서명운동은 지금 5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500만 명이 넘어서서 전 국민의 10%가 전술핵 재배치를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명운동 자료만 갖고도 충분히 동력이 확보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이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나는 봅니다. 안 할 것으로 봅니다. 부산에 들어오는 핵 잠수함도 못 들어오게 하는 정부인데 전술핵 재배치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북핵 개발이 완성이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들은 체제 교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만든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졸속적으로 지방선거에 얹혀서 투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통장들을 동원해서 개헌 서명을 받는 관제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개헌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방선거 동시투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 개헌안을 곧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연내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6.13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주에 맞서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면 이 정권은 좌파 폭주를 넘어서 좌파 광풍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아직 이 정권의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에 머물러 있는 것도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실현을 말리고 좌파 핵심 세력들에 맞서온 국가 공권력의 고유 기능을 해체하며 그들이 바라는 체제로 이 나라를 바꿔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저희 자유한국당이 모자라고 잘못했던 일들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는 실망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과거의 적폐청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정말 필요한 혁신적인 지방정책들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다음 세대가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십시다. 2002년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사강신화를 만들어냈던 그 붉은 악마의 혼으로 다시 무장을 하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크게 일으키도록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언론인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홍준표 대표께서 직접 지명하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가져가겠습니다. 이하시면 홍준표 대표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앞에 분들이 조금 그만 찍으세요. 질의응답이 잘 안 돼요. 자, 좀 비켜주세요. 예. 어디 누군지 말씀하시죠. 육성으로 해요. 예. 육성으로. 네, CBS 이동주 기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어제 통합신당 쪽에서 합당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군 가지고 좀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은 사실 좀 어땠으면 인맥난을 좀 겪고 있다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혹시 지방선거 때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 혹시 후보군이 있다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없다면 후보 단일화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생각으로 선거를 합니다. 민희 정당과는 연대가 없습니다. 자. 그 3등, 4등 합쳐서 7등, 2등 한다고 하는데 선거는 2등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1등 하려고 하는 거예요. 3등, 4등 합치는 대표실을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 홍준표 대표께서 도착하시는 대로 바로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아시다시피 홍준표 대표의 기자회견문 발표 후에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주시면 홍준표 대표께서
직접 지명을 하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받아드리겠습니다. 받아드리면 자유롭게 소속사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많은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질문은 한 언론사에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다양한 통신, 방송, 또 지면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적절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통제 절대 아닙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컴퓨터인가? 저거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희망의 문년 새해가 반갑습니다. 새해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큰 축복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물길이 크게 바뀌는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낡은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원인과 과정, 결과를 떠나 모든 것이 역사의 진보를 바라는 국민들의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지난 정권의 과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드린 실망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반성하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새해 저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고 혁신 또 혁신하여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라셨던 그런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고 뒤집히고 있지만 처음 기대와는 달리 이건 아닌데 라는 의구심이 국민 여러분들 사이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체제로 한국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을 넘어가는 나라인 30, 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식민지 지배와 분단, 종족 상잔의 전쟁을 모두 경험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단 6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고 어느 나라도 성취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위대한 기적은 자유인들의 공화국을 건설한 선대 독립운동가들의 해안과 확립된 자유 아래 모든 국민과 기업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좌파 국가 사회주의 실험으로 경제가 뒷걸음질 치면서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닥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 역주행 경제, 급격한 인구 감소라는 3대 불안이 한국 사회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보가 그야말로 벼랑의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폭풍 속의 촛불 안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은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미국을 등지고 북한 김정은의 손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잠수함을 부산에 기항시키려는 트럼프 정부의 동맹 강화 조치도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봐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중국 삼불 약속으로 우리 국방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정보기관의 손발을 잘라 허수아비로 만들고 졸속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여 안보의 골격까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완료가 상격을 앞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김정은의 시간 벌기용 위장평화공세와 정치쇼에 끌려다니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를 내주며 평화를 구걸하던 영국 체인벨린 내각의 가짜 안보와 같은 그런 정책입니다. 이렇게라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바와 같이 전술핵 재배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깨는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의 강력한 일시적 핵균형을 이루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앞당기는 가장 첩경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키는 궁극의 길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능력을 무력화하고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려는 이 정부의 종북적 작태 역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좌파의 소득 재분배론에 불과한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기반마저 허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앞다퉈 법인세를 내리는데 대한민국만 법인세를 올려서 미국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존 강성노조에 휘둘려 노동시장도 더욱 경직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깨끗한 안정된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 발전소를 감축해서 국가산업 전반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도 속속 유턴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과 탈출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미 남미와 남유럽의 여러 나라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좌파 포퓰리즘 복지 정책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표를 넣기 위한 무상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남발하면서 5년 정권이 50년 국가경제의 뿌리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무상복지가 정말 공짜라고 믿으십니까? 땀 흘려 일한 국민들의 지갑에서 세금을 훔쳐서는 도둑복지이며 빚을 내서 다음 세대에게 세금 폭탄을 떠넘기는 외상복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자본시장 개혁이라는 3대 경제혁신의 톱니바퀴를 정교하게 맞추어서 하루속히 성장의 궤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산업 가운데 첨단산업과 결합시켜 살릴 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산업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우리 금융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노동 유연성 없이는 혁신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노동개혁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분야 3대 혁신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럽에 병행했던 독일을 구해낸 하르츠 개혁을 모델로 하여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현실에 맞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형 하르츠 개혁 노동개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이 정권의 복지 포퓰리즘도 막아내겠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 역시 서민복지 확대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국민들에게까지 돈을 뿌려서 표를 사는 잘못된 포퓰리즘 복지 정책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남미의 자원부국 베네수엘라, 남유럽의 부국이었던 그리스가 왜 오늘과 같은 처지가 됐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필요한 국민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의 원칙을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보육수당, 자녀소득공제, 근로장려세제 등 재반수당과 세제 혜택을 재설계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겠습니다.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적 지원을 시행해서 꼭 필요한 국민에게 충분히 지원이 돌아가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무려 1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결혼율과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부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은 물론 취업과 창업, 거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범정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참 먼저 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은 인구 1억을 지키자는 의미의 1억 총활약 담당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른 만큼 당 차원에서 인구전담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보, 경제, 인구의 3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상황인식과 정책 기조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철진한 좌파 국가사회주의와 추상가식 사고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자유한국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당으로서의 혁신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소홀했던 보수 정권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민생을 온 정책의 최우선에 두는 따뜻한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 민생 정책으로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실제로 형편이 나아지신 분은 보셨습니까? 청년 실업률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악화 일로에 있고 많은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민을 가장 어렵게 하고 청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최저임금을 16.4%나 일시에 졸속적으로 인상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반서민, 반청년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미 서민 중에 서민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청년들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져 가고 있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바로잡겠습니다. 자영업자와 기업의 부담은 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산업법인 조정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 프리존 정책을 비롯한 규제 완화 법안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있는 서비스 산업 특별법도 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고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시에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정시 축소, 사고시 폐지,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등과 같은 기회의 사다리를 끊는 이 정권의 정책들을 막아내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의 좌파 국가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땀 흘려 노력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빼앗아 정부 방침을 위한 명목으로 남북 단일팀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 산물입니다. 10년 가까이 많은 강원도민과 국민들이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했는데 한마디 국민적 논의도 없이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열고 태극기도 예국가도 없는 올림픽 경기를 만드는 것 역시 국가가 정했으니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국가주의의 결과물입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강압적인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빚더미에 앉혀놓은 것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교조적 국가주의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유를 확대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푼돈이나 나눠주고 세금으로 공무원이나 늘리는 방식 또한 좌파 국가 사회주의에 종속된 포퓰리즘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 좌파 국가주의가 주도하는 정권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군 일에 가장 스펙이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창의와 역량이 뛰어난 세대들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누구보다 큰 자긍심을 품고 살면서도 어느 세대보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좌파 국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의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온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병사, 온곡고초를 이겨내고 이 땅에 오는 북한 이탈 주민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에 오는 까닭은 바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동시에 체제경쟁에서 서방이 완성을 거둔 것도 자유라는 강력한 발전 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개헌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만 넣겠다는 것이 이 정권과
좌파학자들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점에서 보듯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북한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들은 단지 정권교체를 명령한 것뿐인데